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서쌤입니다. 오늘 영수백과 시간에는 문신 제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문신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신 제거의 횟수를 어느 정도 해야 지워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커비 드사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논문이 2009년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타투가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대략적인 횟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킨 타입인데요. 모든 사람의 피부를 밝기에 따라서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백인에 가깝고 숫자가 높을수록 어두워서 흑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3에서 4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부가 어두울수록 조금 더 많은 횟수의 문신 제거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문신을 제거할 때 레이저를 조사를 하면 잉크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정상 피부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드리는데 이게 반드시 100%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레이저는 발색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상 조직에도 반응을 하는데요. 그 차이가 클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가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조직하고 잉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신 잉크에만 레이저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피부가 어두울 경우에는 정상 멜라닌 세포나 색소들도 같이 레이저에 반응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저의 강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신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치료의 횟수나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부위입니다. 머리 쪽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횟수가 줄어들고 사지의 말단으로 갈수록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문신을 제거하는 원리상 잉크가 깨져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흡수하게 되면 그 면역세포들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혈관이나 림프관이 밀도가 조금 높을수록 조금 더 잘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 그런 부위가 머리나 목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잉크의 양인데요. 사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잉크의 양이 적을수록 당연히 시술의 횟수가 조금 더 적게 필요하고 많을수록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커버업 여부입니다. 레이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레이어링을 했을 때는 약 2번 정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5번째 기준은 흉터의 여부입니다. 물론 모든 문신은 제가 흉터라고 말씀드렸지만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나눠서 높은 것일수록 조금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컬러가 흑색만 있느냐 흑색과 붉은색만 있느냐 아니면 컬러들이 아주 많이 있느냐 이런 걸로도 시술의 횟수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 제거 치료의 횟수를 이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 그 스케일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2가지 케이스인데요. 하나는 지금 발에 타투가 있으시고 하나는 가슴, 쇄골 쪽에 있으시죠.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가슴 쪽에 있는 타투가 조금 더 잘 지워져야 되겠죠. 근데 발등 쪽에 있는 타투가 훨씬 더 결과가 좋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위도 다르고 시술 받으신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잉크 양이 적고 얇게 작업된 문신과 잉크 양이 많고 조금 깊게 명확하게 작업이 된 문신이 결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스케일 같은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어떤 문신이 조금 더 잘 지워지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잉크의 양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셔도 단일 면적당 들어간 잉크의 양이 상당히 많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검은색 문신은 잘 지워진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 컬러 타투보다 흑색 타투가 조금 더 잘 지워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문신 제거 치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잉크 양이 많을수록 치료의 횟수나 기간이 늘어나면서 레이저 치료로 인한 색소 침착의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제거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문신이 방금 말씀드린 저 정도의 잉크양이 있는 분이라면 아무리 컬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치료의 횟수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치료를 받으시는 분의 피부의 색으로 완전히 돌아올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잉크양이 적고 연하게 작업된 타투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잉크양이 많은 타투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흰색으로 작업을 한 타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블랙으로 작업을 하시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화이트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블랙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에 가죽 가는선 모양대로 화이트를 넣으시는 형태의 타투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이트와 블랙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블랙 잉크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겹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들어간 블랙 잉크도 같이 덜 지워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다음은 아마추어 타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타투라는 건 명확하게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타투 머신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하신 건 대부분 프로페셔널 타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늘이나 먹물을 이용해서 하셨거나 머신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찍어서 만든 타투 같은 것들을 아마추어 타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타투들은 조금 지우기 전에 번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약간은 더 제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머신만큼 잉크를 균일하게 주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핸드포크 타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깊게 작업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쏘는 레이저는 들어가는 깊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깊이보다도 더 깊게 작업이 돼 있는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는 타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래쪽 고양이 타투를 보시면 4번 치료한 결과인데요. 같은 횟수만큼 제거를 했을 때 다른 타투들에 비해서 잉크의 양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셨으면 하는 내용은 비후성 흉터라는 것입니다. 흉터 중에서 살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를 만져서 확인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커비 더 사이 스케일에서도 보셨듯이 흉터가 심하면 치료 횟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문신을 제거하는 원리가 잉크를 꿰서 그 잉크가 면역세포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흉터가 있는 조직들은 그 면역세포들이 진입할 수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이 밀도가 적기 때문에 그 안으로 진입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제거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되고요. 하신 지 얼마 안 된 문신과 오래된 문신 중에 어느 것이 지우기 쉬운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현재의 상태가 모두 같다면 방금 하신 문신이 조금 더 지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하신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문신이고요. 오래된 문신은 만약에 오래되었는데도 그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면 잘 지워지지 않을 만큼 타투가 잘 됐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래된 문신일수록 조금 더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방금 한 문신보다는 오래된 문신이 조금 더 지워져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오래된 문신이 조금 더 지우기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타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타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시다 보니까 시술을 하신 직후에 제거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일에는 저는 시술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잉크를 주입할 때는 피부의 장벽이 없어진 상태고 이 상처가 아무는 데는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거 치료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이 타투의 잉크로 인한 문제인지 제거 치료로 인한 문제인지가 감별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타투 잉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대략 2주 정도의 상피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판단해서 시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리게 됩니다. 문신을 제거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그냥 오늘 문신 지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고민을 하시는 중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진도 보시고 후기도 보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문신 제거 치료를 하다 보면 만족도가 기대하시는 걸 어느 정도 기대하시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결정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면에서 너무 좋게 평가되어 있는 후기를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거 치료를 하셨을 때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신 제거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몇 번 하면 깨끗하게 지워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가정부터 조금 잘못된 질문인데요. 많이 시술을 받으시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다는 걸 가정한 질문인데, 실제로 문신 제거 치료를 하다 보면 문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신 제거 치료의 횟수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치료의 횟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유를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횟수를 최대한 줄여드리는 것이 훨씬 더 받으시는 분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저도 만족도가 그쪽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료의 간격을 늘려서 진행을 하시고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금 더 긴 기간 지켜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똑같은 횟수만큼 치료를 하셨을 때 치료의 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좋아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께서 비용이나 횟수 같은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다면 긴 치료 기간과 간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